자,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근데 이 답변을 사랑하니까 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뭡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답이 딱 끊어지니까 더 이상 뭔가 연구할 이유가 없죠. 그냥 희생은 사랑이다. 끝. 이거는 문학에 가까워요. 답이 이미 내려진 거죠.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실 때 문법이라는 걸 주로 합니다. 이건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영어는 문법으로 시작하는 거야. 끝.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죠. 단어 암기로 하는 거야. 끝.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하지?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인 질문 해보세요. 근본적인. 우리는 왜 언어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도 분명 문법과 단어 암기는 아니었던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영어만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나요. 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왜라고 묻는 거.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답변이 지쳐서 힘드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검증하기 힘들죠. 왜 사과는 떨어질까? 땅과 물체가 서로 사랑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뭐 뉴턴이 말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천 년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과학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 지문에서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를 못하는 것은 정신력이 부족해서야. 그래서 매번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학원 등록하고 가다 보면 쭉 가서 포기하고 이게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러합니다. 90% 이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환불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학원이 하기 싫죠. 환불 정책의 기본적인 방법은 90%가 다 못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90%를 잡고 10%를 환불해 주겠다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좋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 할 거 생각하니까.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90% 이상이 못합니다. 정신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어를 암기 과목처럼 단어 암기하고 구문 분석하고 여는 발음 배우고 현지 영어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당연히 반복해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은 필수가 되겠죠. 근데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까요? 모든 인간은 반복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을 시키면서 어찌 보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거 돈을 챙겨 먹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환불 정책. 제가 인터넷 강의할 때도 저한테 보여줬던 자료를 보니까 90% 이상이 100%다 듣지 못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략한 게 바로 이런 마케팅이죠. 환불 마케팅. 여러분들은 본인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재미있는 거는 아주 재미있는 거는 제 강의를 등록하고 구매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강의를 보지 않은 분도 있어요. 신기하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식과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공략한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게 환불 정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아무 환불 정책은 제가 인강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최초. 지금 없어진 업체지만 그 업체에서 최초로 제가 환불 정책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환불 한 명도 안 했어요. 제 강의가 훌륭해서 그때 제 강의는 제가 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지금 이 강의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환불 없었어요. 재밌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복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걸 못하면 정신력 문제를 폄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로? 수강한 사를 잘못한 거죠. 네가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네가 안 해서 그래. 내가 반복하라고 했잖아. 이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너 계속 걸어. 1시간 동안. 시켰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비과학적이라 그래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게 특히 종교가 그러하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영어는 언어로서 가르칠 수 없으며 라고 노암 촘스키 이야기를 해요. 가르친다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 뜻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유의 능력이에요. DNA에 한마디로 따지면 유전적 서열이 들어가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영어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동화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석이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들어요. 독해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리스닝도 그러해요.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의 구별이 되지 않은 영역이 바로 영어라는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뒤에 지문을 보면 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From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of spring are vehicle for parents.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손이라는 건 하나의 매개체죠. 부모에 대한 매개체입니다. That is, there are means by which their parents' genes get transported to succeeding generations.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수단인 겁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의 유전자가 트랜스포트, 운송되는 거죠. 그렇죠? 차후에 그러한 세대들에게 운송됩니다. Without these vehicles, an individual genes would perish forever. 이러한 매개체가 없으면 결국 개개인의 유전자는 영원히 perish, 사라질 겁니다. Given the supreme influence of offspring as genetic vehicles, it is reasonable to expect to natural selection would favor powerful mechanism in parents to ensure the survival and reproductive success of their children. 자, 뭘 고려하면 최고로 중요한 자손의 최고로 중요한 것을 유전적 매개체로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연 선택이란 뭘 좋아한다? 강력한 부모의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 확실하게 생존과 번식의 성공을 그런 아이들의 생존과 번식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부모에게서의 메커니즘을 그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aside from the problems of mating, perhaps no other adaptive problems are as paramount as making sure that man's offspring survive and thrive. 무엇은 제쳐두고 problem mating, 짝짓기라는 문제는 우선 제치고 아마도 어떤 다른 그걸 제거하면 어떤 다른 적응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뭘 확실히 하는 거? 자손의 생존과 번식만큼 그걸 확실히 하는 것만큼 paramount, 최고로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Indeed, without success of offspring of all the effort that organism invested in mating would be productively meaningless. 사실 자손의 성공이 없으면, 자손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그러니까 자손을 낳는 거죠. 자손의 석세스가 없으면, 연속성이 없으면 모든 성공은, 모든 노력, 어떤 기관의 유기체, 생명체가 짝짓기에 투자한 모든 노력은 아마도 번식적으로 의미가 없죠. 자손을 낳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손이 없으면. Evolution should produce a rich repertoire of parental mechanisms specially adapted to caring for offspring. 단단히 말해서 진화라는 것은 많은 레퍼토르, 목록에 부모의 메커니즘이라는 여러 가지 목록을 생산을 해야 돼요. 특히 뭐에 적용하는 겁니까? 자손을 care for, 돌보는 거에 적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여러 가지 풍부한 목록을 당연히 생산하겠죠. 자손을 키우고 젖을 먹이고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아마 이기적 유전자 같아요. 이 내용이 아마도.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럼 문법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형이에요. 그 완성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바이블이냐 이게. 바이블이 종교적으로 바이블이란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그냥 믿는 거예요. 완성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